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 야,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벌써 4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매매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좀 회피하자. 그런 측면에서는 경매 또는 공매가 상당히 매력적이다. 제가 지난번 어떤 영상에서 앞으로는 좀 재건축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 당분간은. 이유는 공사비. 엄청나다. 그래서 재건축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파트 분양 좋을 텐데 일단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됩니다. 특히 싸게 분양하는 아파트는 당첨이 더욱 어렵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 한 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물건 중에 거의 신축에 가까운, 우리가 이제 통상 한 5년에서 10년 이내 이런 것들을 신축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신축 아파트 경매를 싸게 낙찰받는다면 오히려 분양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한 신축의 아파트 8건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경매 유튜브에서 가장 어떤 물건에 대한 필터링을 가장 깔끔하게 공신력 있게 해주는 유튜브를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경기도 아파트 경매 물건 8건 보시고 관심 있는 물건들은 순발력 있게 체크리스트 가지고 임장, 그리고 권리 분석, 그리고 적절한 가격에, 즉 싸게 낙찰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 아파트 분양받는 것보다 신축 아파트 경매가 답이다.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준공 10년 이내의 아파트, 경기도에서 아파트 8건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일단은 또 한 번 유찰된 아파트를 위주로 가지고 와 봤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할 때 너무 많은 공부는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디테일한 통계,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경기도 투자처 고민스러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즉 GTX 노선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경기도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지하철망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GTX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통될 파주 물건 있을까? 또는 뭐 일산 물건 좀 있을까? 동탄 물건 좀 있을까?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 금정의 물건 있을까? 뭐 수원의 물건 있을까? 별내, 뭐 호평 이런 데도 좀 물건이 있을까? 또는 의정부 덕정 이런 데도 좀 있을까? 그리고 이를테면 뭐 광명 시흥, 부천 종합운동장 이런 데도 좀 있을까? 별게 아니죠, 여러분. 예, 그래서 투자처를 찾을 때는 이런 교통망 라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하철 역사가 있는 곳, 또 역사가 생길 곳, 또 GTX 역사가 생길 곳, 또 역사가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위주로 투자하면 특별히 실패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먼저 최근에 만든 강의가 있어서 하나 간단히 소개하고 갑니다. 4월 27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1기 경매 공매 소액 실전반을 개강합니다. 제가 3번의 강의를 우리 우강현 강사와 홍석승 강사가 각각 한 번씩 총 3번의 이론과 2번의 임장입니다. 또 다양한 수강생 혜택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강의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수강료는 착하게, 강의력은 최고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 8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파트는 시흥시 백오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시흥시 백오동의 호반 베르디움 더 프라임 아파트입니다. 시흥시는 관할법원이 안산 지원입니다. 사건번호 2023 타경 64122 물건번호 1번 20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아파트가 34평형 공급면적 전용은 25.55, 대지권은 반절이 넘어가니까 일단 쾌적할 것 같다. 감정 시점은 2023년 11월 23일. 감정평가액은 6억 3,100만 원.
한 번 유찰된 4억 4,170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이런 아파트가 예전에 고가 찍었을 때가 뭐 거의 한 9억 10억 찍었던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 가격에 비하면 거의 뭐 반값으로 떨어졌다. 자, 최적 경매가 이상으로 입찰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에 입찰한다라고 한다면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자기합수표 한 장, 누구나 다 똑같다.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3억 7천만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 등기 채권액은 이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빚의 합계액이 약 6억 6천만 원, 담보 가치가 없는 거죠. 관심 있다면 5월 2일 날 본인의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안산 지원에 가서 입찰에 참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는 보존 등기가 2016년산, 그러면 8년 차의 신축 아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9층 중에 20층은 좋다. 전용 25 좋고 대지권 14 좋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2017년 1월 13일 날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의 하자들은 모두 소멸합니다. 이 아파트는 여러분 여기 있는 거고요. 4호선 수인분당선 오이도역에서 도보로는 글쎄 한 15분 정도 걸어야 될 것 같고, 바로 옆에가 초중고 도서관까지, 이런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그 다음에 공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1월 13일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나머지 특별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시세만 잘 파악해서 싸게 낙찰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두 번째 아파트는 화성시 오산동의 아파트입니다. 이거 그냥 간단히 읽어보면 이거 화성의 아파트가 아니고 마치 오산시 아파트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산시 아닙니다. 화성시의 오산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제가 착각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성시는 관할 법원이 수원지방법원, 사건 번호, 물건 번호, 오산동의 동탄역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3차 5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전용이 28.74니까 대충 뭐 한 38평형의 아파트가 아닐까. 대지권은 좀 작네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그냥 주상복합의 아파트인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액은 9억 7,800, 한번 유찰된 6억 8,460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이고요. 등기부의 빚이 16억, 경매가 취소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4월 24일 날이 입찰일입니다. 일단 감정평가사의 사진, 상당히 신축의 아파트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아파트는 2020년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4년 차, 오리지널 신축. 28층 중에 5층이니까 뭐 나쁘지 않죠, 여러분. 전용 28, 대지권 9.42.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다. 오산동은 어딜까? 여러분, 동탄역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쪽이 청계동, 이쪽이 이제 오산동이네요, 여러분. 동탄역에서 뭐 도보로 한 10분 거리, 그 다음에 이를테면 녹지비율,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동탄역 조만간 GTX A노선 개통, 롯데백화점 동탄점. 그래서 살기는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특별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임장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아파트는요, 파주시의 와동동의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의 아파트. 파주시는 관할 법원이 고양지원입니다. 엘크루 가람마을 5단지 16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전용이 25니까 대충 한 34평형 아파트. 대지권은 반절이 훌쩍 넘어가는 거니까 아파트가 대단히 쾌적할 것 같다. 감정평가액은 4억 5,200, 한 번 떨어진 3억 1,640만 원을 일단 뭐 직관적으로 굉장히 싸 보입니다. 평당 1,000만 원도 안 한다. 빚이 상당히 많다. 5월 1일 입찰일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4년산 이제 10년 차 신축 아파트, 27층 중에 16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19 좋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소멸주의에 의해서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낙찰자가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여기에 있는 아파트고요. 일단 뭐 신도시, 깔끔하다. 운정 호수공원도 갔다 와 보니까 상당히 쾌적하고 좋더라.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도보로만
10분, 15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마을버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가 바로 GTX-A 시발점인 운정역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또 먹자 놀자 약간 야당역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현장에 갔다 오는 게 중요하겠죠? 이 사건 권리 분석은 매가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낙찰자가 떠안을 거 없고 특별히 코멘트 없다. 그러면 권리상의 문제는 없으니까 현장 분석 제대로만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네 번째 아파트는요. 안양시 호계동의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아파트. 안양은 이제 안양지원이 있죠, 여러분. 평촌역에. 금정역 호계 푸르지오 9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 24평형, 전용은 18.13, 대지권이 13.5. 쾌적할 것 같다. 반지를 훌쩍 넘어가니까. 감정평가액은 6억. 한 번 떨어진 4억 8천만 원. 어떨까? 4월 30일이 매각기일입니다. 매각기일과 입찰기일은 동의어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5년산, 그러면 9년 차의 신축 아파트. 18층 중에 9층 좋고, 전용 18 좋고, 대지권 13 좋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인회가 없는 거 보니까 낙찰자가 떠나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1호선과 4호선 W역세권 금정역, 나중에 또 GTX역도 생기는 거죠. 예, 도보로 글쎄 한 10분, 15분 거리. 역세권, 그 다음에 공원도 있어서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여러분 평촌, 학원가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조사된 임차인회가 없고 특별히 코멘트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섯 번째 아파트는요. 평택시의 죽백동의 아파트입니다. 평택시의 죽백동에 평택 소사벌 반도 유보라 아이비 파크 평택지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고요. 7층에 위치한 공급 면적 33평형, 전용은 25.68, 대지권 18, 반절 넘어가니까 쾌적할 것 같다. 감정평가액은 3억 6,700, 한 번 유찰된 2억 5,690만 원은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하는 점. 매각기일은 4월 29일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산, 그러면 7년 차의 신축의 아파트, 21층 중에 7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18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남동농협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어서 낙찰자가 떠나는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이 아파트의 위치는 여기가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1호선 평택역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평택 지제역,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거죠. 일단 딱 보면은 약간 도시개발한 깔끔한 아파트일 것 같습니다. 현장 가서 체크해 보면 되겠죠?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조사된 임차인회가 없고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 없다. 그래도 현장 가봐야 된다. 빨리빨리.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섯 번째 아파트는 하남시 풍산동의 아파트입니다. 하남시 풍산동의 아파트. 하남시는 관할법원이 성남지원입니다. 미사강변 동일 하이빌 아파트. 공급 면적 30평형, 전용은 22.67, 대지권은 14, 7층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8억 3,500, 한 번 떨어진 5억 8,450만 원은 직권적으로 싸 보입니다. 관심 있다면 4월 29일 날 성남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깔끔한 그런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이 아파트는 2018년산, 그러면 6년 차 신축의 아파트, 27층 중에 7층 좋고, 전용 22.67 좋고, 대지권 13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요. 역시 조사된 임차인에게 없는 거 보니까 특별히 낙찰자가 떠나는 임차인 없어 보입니다. 이 아파트는 5호선 강일역에서 도보로 충분히 6, 7분 거리 이내에 있는 깔끔한 새롭게 개발된 도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쪽이 여러분 스타필드 하남이 있겠죠? 네, 여기가 이제 예전에 미사리 조정 경기장 뭐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이쪽이 바로 서울의 고덕동입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이 최선순위 설정이 법원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이거란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된 임차인회가 없고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 권리상의 문제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일곱 번째 아파트는요. 용인시 중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의 신동백 서해그랑불 2차. 용인시는 관할법원이 여러분 수원지방법원입니다.
10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 33평형, 전용은 25.67. 대지권은 반절이 훌쩍 넘어가니까 쾌적할 것 같다. 감정평가액은 6억 5천만 원. 한번 유찰된 4억 5천 5백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쌓아 보인다. 빚이 벌써 6억이 넘어간다. 입찰기일, 즉 매각기일은 4월 26일이다. 이 아파트는 2014년산, 이제 10년 차의 신축 아파트라고 좀 보여지면 될 것 같고요. 20층 중에 10층 좋고, 전용 25 좋고, 대지권 16 좋습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삼성생명보험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역시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는 위치가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가 여기 있고, 곧바로 앞에 이제 이마트가 있어서 상당히 좀 인프라는 좋아 보이고요. 에버라인 어정역이 바로 있고요. 여기 나중에 수인분당선 기흥역에서 마을버스로 한 10분 거리에 위치한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네요. 강남대학교가 또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근처에 또 골프장도 많이 있구나.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문제는 없구나. 여러분, 오늘 마지막 8번째 아파트는 남양주시 다산동의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아파트. 남양주시는 이제 법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남양주 지원, 도농역 근처에 있죠? 다산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25층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공급면적 30평형, 전용은 23.29, 대지권은 15.43, 감정가는 7억 2,500, 한 번 떨어진 5억 750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 싸 보입니다. 그래도 중개사무소 한 3군데 들러서 시세 파악은 꼭 해봐야 되겠죠? 관심 있다면 4월 24일 날 역시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가지고 남양주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는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는 2019년산, 그러면 이제 5년 차 신축 아파트, 30층 중에 25층 좋고, 전용 23 좋고, 대지권 15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합니다. 조사된 임차 내역 없어서 특별히 법률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위치는 여기, 다산 신도시 중에서는 또 여기가 훨씬 더 좋아 보이고, 뭐 여기도 뭐 깔끔해 보입니다, 여러분. 경의중앙선 도농역에서 도보로, 그죠? 오기에는 한 20분 마을버스를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한강이 있다라고 하는 점. 이쪽이 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남양주 왕숙, 신도시 또 개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참 참고하시고요. 또 여기 보면 위쪽에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는 거죠. 권리 분석은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그래도 본인이 직접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생력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데 믿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4월 10일 날 수요일 밤 저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3주는 현장 임장하는 것이고요. 2, 4주는 학원에서 이론 강의를 듣게 되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 강의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길 기대하고요. 앞선 제1기 경매 공매 수익실전반, 그 다음에 1년 투자클럽반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길 기대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공부하고 또 으쌰으쌰 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 아파트 분양받는 거 어렵다, 당첨이. 그래서 차라리 신축의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오늘의 물건 8건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하면서 사실 신축 아파트가 많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차분하게 한번 유찰된 물건 중에 좀 골라봤는데 오늘 여러분 권리 분석을 보셨다시피 특별히 어려운 권리 분석이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처음 입문할 때부터 권리 분석 어려운데 어떡하지? 명도 어려운데 어떡하지? 뭐 등등 이렇게 전혀 고민할 필요 없다. 대부분 다 쉬운 물건들이다라고 하는 점. 본인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경매 강의나 경매 공부할 때 처음에 어떤 강사를 만나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멘토를 만나느냐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정말 좋은 멘토, 좋은 강사를 만나서 처음부터 탄력을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